나니아 연대기 제4장 캐스피언 왕자 챕터 1 섬. 옛날에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는 네 아이들이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겪은 놀라운 모험은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우연히 마법의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했으며 그 다른 세계에서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되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니아를 다스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옷장문을 통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았다. 어쨌든 아무도 아이들이 사라졌던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아이들 역시 아주 사려 깊은 어른 한 사람에게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모든 것은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 내 아이들은 주위에 트렁크와 장난감 상자를 잔뜩 쌓아놓고 기차역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지금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이들은 기차를 갈아타는 이 역까지 함께 왔다. 하지만 이제 몇 분 뒤면 기차가 도착해서 여자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줄 것이고 30분 뒤에는 다른 기차가 와서 남자아이들을 또 다른 학교에 내려줄 것이다. 다 같이 역으로 오는 동안에는 아직도 방학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으나 이제 곧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이젠 정말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우울해져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게다가 루시는 처음으로 기숙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한산하고 조용한 시골역이라 플랫폼에는 아이들 외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갑자기 루시가 말벌에 쏘인 것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루시, 무슨 일이야? 그렇게 묻던 에드먼드도 난데없이 하고 소리쳤다. 도대체 왜들... 피터가 무슨 말인가 꺼냈다가 역시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수잔, 놔! 뭐 하는 거야? 나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수잔도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난 오빠 안 건드렸어. 누가 날 잡아당겨. 놔줘. 아이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에드먼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도 똑같은 느낌이야. 누가 날 끌어당기는 것 같아. 정말 무섭게 잡아당기던데. 또 시작이야. 루시가 울상을 지었다. 나도야. 못 참겠어. 순간 에드먼드가 소리쳤다. 정신 차려. 모두들 손을 꼭 잡고 함께 있어야 해. 이건 마법이야. 느낌으로 알 수 있어. 빨리. 수잔도 다급하게 말했다. 그래. 손을 꼭 잡아. 그만 좀. 다음 순간 앞에 쌓아두었던 짐과 의자와 플랫폼과 역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내 아이는 서로 손을 잡고 헉헉거리며 자신들이 벼랑간 숲이 우거진 곳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에서 나뭇가지가 찔러대고 옴짝달싹도 못할 만큼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곳이었다.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숨을 후 내쉬었다. 그때 루시가 소리쳤다. 어머, 피터 오빠, 혹시 지금 우리가 나니아에 와 있는 게 아닐까? 글쎄, 이렇게 나무가 많으니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네. 트인 곳을 좀 찾아보자.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쐐기풀과 가시에 찔리면서 다소 힘겹게 숲을 빠져나왔다. 그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방이 환해지더니 몇 발짝 걸어나가자 숲은 끝나고 그 밑으로 탁 트인 모래밭이 내려다 보였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용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모래밭에 부딪히는 파도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잔잔했다. 눈앞에 육지는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태양은 오전 10시쯤으로 보이는 자리에 떠 있었고 바다는 눈부시게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다 냄새를 한껏 들이켰다. 피터가 소리쳤다. 우와, 근사하다. 5분 뒤에는 모두들 맑고 시원한 물속을 맨발로 거닐고 있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야, 이거 라틴어와 불어와 수학이 있는 학교로 돌아가는 숨막히는 기차 안에 있는 것보다 야 100배 낫지.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아이들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새우나 개를 찾느라 첨벙대는 물소리만 사방에 요란할 뿐이었다. 이윽고 수잔이 입을 열었다. 그래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어. 좀 있으면 배도 고파질 텐데. 에드먼드가 냉큼 대꾸했다. 엄마가 가면서 먹으라고 싸주신 샌드위치 있잖아. 내 건 아직 있어. 그러나 루시는 고개를 저었다. 난 없어. 내 건 작은 가방 속에 넣어두었거든. 수잔도 마찬가지였다. 나도야. 그러자 피터가 말했다. 내 건 저기 해변에 놔둔 코트 주머니에 있어. 두 사람 걸 넷이서 나눠 먹게 생겼군. 이거 별로 재미없겠는데. 루시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지금 먹을 것보단 마실 게 있었으면 좋겠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짠 바닷물 속을 거닐고 난 뒤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다들 목이 말라왔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꼭 배가 난파당했을 때 기분이군. 책에선 말이야. 항상 사람들이 섬에서 소금기 없는 맑고 깨끗한 샘물을 찾아내던데 우리도 샘물을 찾아보자. 수잔이 말을 받았다. 지금 그 우거진 숲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니? 피터가 끼어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돼. 만약 부근에 시내가 있다면 바다로 흘러나오게 돼 있으니까. 해변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물속에서 걸어나와 매끈하고 촉촉한 모래를 가로질러 발가락 사이로 파슬파슬 달라붙는 마른 모래밭으로 올라가 양말과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에드먼드와 루시는 양말과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수잔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잘랐다. 다시 못 찾을지도 몰라. 또 밤에 날씨가 쌀쌀해질 때까지 여기 있게 되면 양말이랑 신발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옷을 챙겨 입고 오른쪽으로는 숲을, 왼쪽으로는 바다를 끼고서 해안을 따라 출발했다. 가끔 머리 위로 갈매기만 날아갈 뿐 무척이나 조용했다. 숲이 어찌나 빽빽이 우거지고 서로 뒤엉켜 있는지 안쪽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새는커녕 벌레 한 마리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조개, 해초, 말미잘, 바위 웅덩이 속에 사는 작은 개들이 하나같이 신기해 보였지만 목이 마를 땐 그런 것들도 금방 실증나게 마련이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놀고 나온 아이들은 이제 발이 화끈거리고 묵직했다. 수잔과 루시는 비옷까지 들고 걸어야 했다. 에드먼드는 마법에 걸리기 전에 코트를 역 의자 위에 걸쳐두었던 터라 피터의 코트를 번갈아가며 들었다. 해안은 곧 오른쪽으로 둥그렇게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15분쯤 지났을 때에 바위 등성이를 넘자 갑자기 가파르게 꺾어지는 모퉁이가 나타났다. 이제는 처음 숲에서 벗어나 발견했던 바다 쪽을 등지고 있었으며 앞쪽 바다 건너에 그들이 지나왔던 곳처럼 나무가 울창한 또 다른 해안이 마주 보였다. 루시가 말했다. 이상하네. 섬일까? 아니면 여기하고 이어진 곳일까? 피터가 대꾸했다. 잘 모르겠어. 모두들 말없이 터벅터벅 나아갔다.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해안은 갈수록 맞은편 해안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매번 곳을 돌 때마다 두 해안이 만나는 지점이 나오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이들이 어느 바위 앞에 이르러 바위등으로 올라가자 앞이 훤히 내다보였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이럴 수가. 다 소용없어. 저쪽 숲으로 가긴 글렀어. 여긴 섬이야. 사실이었다. 지금 아이들이 있는 곳과 맞은편 해안 사이에는 고작 30, 40m 폭이긴 해도 해협이 가로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그제야 이곳이 두 해안 사이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있는 해안은 거기서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휘어졌고 바다는 그 해안과 육지 사이에 펼쳐져 있었다. 이제까지 그 섬 주위를 반 바퀴도 넘게 돈 것이 분명했다. 저길 좀 봐. 저게 뭐야? 갑자기 루시가 소리를 지르며 해변에 길게 가로놓여 있는 은빛 뱀 같은 것을 가리켰다. 다른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시내다! 시내야! 다들 몹시 지쳐 있었지만 맑은 물을 향해 바위 아래로 득달같이 달려내려갔다. 아이들은 시냇물이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마시기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얼른 시냇물이 흘러내려온 숲으로 갔다.
숲속은 여전히 나무들로 울창했지만 시냇물은 양쪽에 이끼로 덮인 높다란 둑 사이 깊이 팬 곳에서 흐르고 있어 몸을 바짝 수그리면서 굴처럼 뒤엉켜 있는 나뭇잎들 속을 걸어 올라갔다. 아이들은 갈색빛을 띠는 움푹 팬 첫 번째 웅덩이에 이르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껏 물을 마셨다. 그리고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두 팔을 팔꿈치까지 푹 담갔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자, 이제 샌드위치를 먹어볼까? 수잔이 말했다. 아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훨씬 배가 고파지면 그때 먹자. 루시가 말했다. 그게 좋겠어. 이젠 목도 안 마르잖아. 목 마를 때에는 배도 안 고팠는데. 그때처럼 배도 안 고팠으면 좋겠다. 에드먼드는 했던 말을 또 되풀이했다. 샌드위치 먹는 게 어때서? 아껴뒀다가 상해버리면 어떡해. 여긴 영국보다 훨씬 더워. 샌드위치를 벌써 몇 시간째 주머니에 넣고 다녔잖아. 그래서 아이들은 둘의 주머니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넷으로 나누었다. 아무도 배를 다 채우진 못했지만 안 먹은 것보다는 한결 나았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이 얘기를 나누었다. 루시는 바닷가로 돌아가 새우를 잡자고 했지만 누군가가 그물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에드먼드는 바위에서 갈매기 알을 모아오자고 했다. 아이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갈매기 알은 보지도 못했거니와 설사 찾는다 해도 요리할 줄을 몰랐다. 피터는 속으로 혹시 운 좋게 알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날것으로라도 기꺼이 먹게 될 때가 오리라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에 꺼내진 않았다. 수자는 그렇게 빨리 샌드위치를 먹는 게 아니었다고 후회했고 얘기 중에 한두 사람이 신경질을 부릴 뻔했다. 마침내 에드먼드가 말했다. 자, 좀 들어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숲을 살펴보는 거야. 은둔자나 기사 수행자 같은 사람들은 숲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잖아. 그들은 뿔이나 열매 따위를 찾아내서 먹는다고. 수잔이 물었다. 무슨 뿔이? 루시가 받았다. 뿌리 하면 늘 나무 뿌리만 생각나. 피터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만들래. 에드먼드 말이 맞아. 우린 뭐든 해야 해. 에드먼드 말대로 하는 게 다시 땡볕으로 나가는 것보단 나을 거야.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시냇물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뭇가지 아래로 몸을 바짝 구부리거나 그 위를 기어오르고 만병초 같은 나무들이 무성한 곳을 비척비척 지나가면서 옷도 찢어지고 시냇물에 발이 젖기도 했다. 아이들이 내는 소리와 흐르는 물소리 외에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거의 녹초가 되어갈 무렵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기더니 오른쪽 두 꼭대기에서 밝은 빛깔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다. 루시가 벼랑간 소리쳤다. 사과나무야! 틀림없어! 과연 그랬다. 아이들은 가파른 둑 위로 허겁지겁 올라갔다. 내 아이는 가시나무를 헤치고 나아가 여러분도 보고 싶을 만큼 단단하고 물 많은 커다란 황금빛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 아래에 둘러섰다. 에드먼드가 사과를 한 입 가득 베어물고 말했다. 이 나무뿐만이 아니야. 저길 봐. 그리고 저기도. 수잔이 다 먹은 사과 속을 내던지고 두 번째 사과를 따며 말했다. 어쩜 10그릇도 넘겠어. 아마 가수원이었나 봐. 아주 옛날에 이곳이 황폐해지고 숲으로 변하기 전에 말이야. 피터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곳은 한때 사람이 살았던 섬이란 말인데. 루시가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뭐지? 피터는 눈이 번쩍 뜨였다. 세상에, 저건 담이야. 아주 오래된 돌담이잖아. 아이들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고 담 쪽으로 나아갔다. 그 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고 몹시 오래된 데다 군데군데 허물어진 곳에는 이끼와 꽃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다른 키 큰 나무들과 거의 맞먹는 높이였다. 담으로 바짝 다가가 보니 한때는 문이 있었을 법한 거대한 아치형 출입구가 지금은 사과나무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사과나무 한 그루에 꽉 가로막혀 있었다. 그곳을 지나려면 나뭇가지를 꽤 부러뜨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자 갑자기 주위가 대낮처럼 환해져 아이들은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려야만 했다.
어느덧 그들은 담으로 둘러싸인 훤히 트인 곳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나무라곤 한 그루도 없고 평평한 잔디밭과 데이지와 담쟁이 덩굴과 잿빛 담장이 있을 뿐이었다. 무척이나 밝고 비밀스러우면서도 조금 슬픈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곳이었다. 모두들 등을 쭉 펴고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